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얼마 남지 않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여야의 하는 모습이라든지 국민들의 또 관심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5년 동안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국가의 앞날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이런데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오늘 찰떡궁합선거관리위원회 해도 너무한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1년 1월 21일 금요일 오전 한 11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촬영에 앞서서 우리 김선혜 성도님 정말 참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별로 참 내용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힘도 솟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는 사업에도 잘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한 11시쯤 된 그런 시각에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조혜주 씨, 이 문 대통령 캠프 출신이죠. 문 캠프 출신인데 조혜주 이 상임위원이 문 대통령에게 이제는 내가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나려다 하고 사의를 표명하니까 사의를 그걸 반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상임위원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선관위원직을 3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래요. 대통령 임명 3사람, 대법원장 지명 3사람,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3사람. 그럼 전부 9명이죠. 그죠? 그래,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여당 쪽에서 한 사람, 야당 쪽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여야 합의해서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8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모자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야당은 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문성부 후보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임명을 못하고 8명이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뿐입니까? 지금 선관위위원장의 노정희 씨인데 이분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지금 정부하고 아주 그저 사인이 맞는 그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또 여당이 추천한 의원은 한 명, 그 목선 참여연대, 그것도 또 정부하고 짝짝꿍이죠. 참여연대 출신. 그것뿐입니까? 또 선거관리부처, 선거관리라는 부처는 법무부가 아무래도 제일 중심이 되겠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 전해철 어느 쪽입니까? 전부 다 친문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났어요. 친여 선관위가 심판 보는 대선. 여당에 친한 친여 선관위가 심판을 보는 대선이다. 이게 이래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막 해설판으로 돌아가서는 막 이런 식으로 한 지면을 전부 다 차지했어요. 이제 조금 조선일보도 조금 정신이 드는가. 선관위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여당 추천대표는 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래서 선거관리부처인 법무부 행안부 장관도 친문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해설하는 일부를 읽어보면은 야당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자기들 양심을 그래 조금 있는 모양이죠. 선관위 내부에서도 야당 추천 중앙선거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며 중립성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 15, 16일간 조선일보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가지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정부가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느냐? 바른 선거로 관리하고 선거가 잘 될 것 같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만은 53.1%는 아니다.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르게 관리한다라고 대답한 예는 36.7%. 그리고 53.1% 대 36.7%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3월 9일 대선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그거는 아닙니다. 선거 전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운동장에 기우는 것, 그런 것 정도는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거는 공정이 생명이거든요. 그죠? 공정이 생명이에요. 공정해야 돼요. 그걸 누가 관리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버렸다면 지금 정부하고 찰떡궁합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버렸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야당목 한 사람은 안 된다고 보이콧도 놓고 있고. 우리 그러죠. 선거가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뭐라 그럽니까? 선수가 심판 본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상황을 제외하고라도 정말 과연 3월 9일 날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도 만나 가로 차 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100% 이깁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정말 친여 일색으로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하면은 저는 100% 100번 해도 100번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지를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선거를 하면은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못 이긴다고 얘기하는 저의 얘기 저는 틀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틀리면은 많은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은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왜? 공정하게 안 하니까. 부정선거를 하니까. 또 이러면 또 뭐 조규재, 뭡니까? 정규재 같은 사람 또, 그 야당 대표인 그 이준석이 같은 사람 또 뭐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부정선거 정맥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그 참나, 이상한 정말 이해를 도저히 하려도 못하였어요. 야당이 못 이깁니다. 여당이 이길 겁니다. 이대로 가면, 물론 룰이 바뀌고 하면 또 바꿔지겠지만은, 100번 이길 수 있는 선거를 100번 지는 선거를 한다, 이 말이야. 이 멍청한 야당들이. 예? 틀리기를 바라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는 뭡니까? 절박감이 없어요. 여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면은 죽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가 못 이긴다면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 갈 확률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것뿐입니까? 대장동 사건, 무슨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부에서 확 전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 딱 잡고 있어 그렇지. 그죠? 여당은 이렇게 못 이기면 죽는다라는 절박감이 있는데, 야당은 그것도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은 잘하는데,
여당 대표라는 인간이 내부 총질은 잘하는데 여당하고 싸울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조금 전에 했지만 선관위 구성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 편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그죠? 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전투표. 전부 다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에서 전부 다 졌죠. 개표하니까. 그죠? 그러면 알만 안 합니까? 야당에서. 그렇게도 진짜 좀 쌍말로 대가리가 안 돌아갑니까? 응? 그리고 이 3일인가 보관할 때도 CCTV에도 없는 그런 데다가요. 막 갖다 해. 뭘 증거를 합니까? 바꿔치기 해버리면. 그러니까 사전투표할 때는 그냥 당일 투표는 국힘당이 이기다가 사전투표까지가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죠? 우리 양산매도 그랬죠. 그리고 수개표를 해요. 수개표를 하도록 해요. 전자개표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선거는요. 옛날 자유당 시대처럼 고무신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밑에서 올려봐도 중앙에서 앉아가지고 컨트롤 하는 사람이 더 의자에 걸쳐가지고 그래가지고도 손가락 하나만 갖다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잡혀갈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 이 수개표를 안 하고 일반 전자개표를 할 때에 이 조작하는 전문가, 그죠? 이 컴퓨터에 아주 날고기는 피어나게 잘하는 전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저는 한국에서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요즘 전 세계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니까. 그럼 어디서 앉아하느냐? 북한 아니면 중국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럼 북한보다는 중국 쪽이 확률이 높죠. 그럼 중국 쪽에다가 잘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도사들,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최고 사람, 믿을 사람 딱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기게 해달라. 내 한 1,000억 좀 줄게. 천억 원 줄게. 한번 해봐라. 내가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인데 만약에 1,000억을 준다. 그 가만히 앉아가 손꼽만 까딱까딱 하면 끝나는 거. 그죠? 빌 정보도 안 남고. 당신은 하건 안 하겠나? 전부 웃어요. 이 사람들은 목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현실이에요. 물질이 최고예요. 말이 10억을 1,000억 정도 줘 보세요. 입 싹 닦고 절대 소문 안 내고 양심설은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재외동포신문이라는 데서 보도한 걸 SNS에 막 올린 걸, 유튜브에 올린 걸, 카톡에 올린 걸 제가 봤는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해외위원회 중국 산동본부 발대식을 지난 1월 5일 했다고 합니다. 산동 지역, 중국 산동본부 발대식을 민주당에서. 물론 해외표를 끄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선거 발대식을 갖는다? 참. 기울어도 해도 참 너무 안 합니까? 수개표 안 하고 그대로 사전투표도 막을 생각도 없고 수개표도 별로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야당의 무능이죠. 그죠? 야당의 무능이에요. 무능이 이런 난 또 국회에 처음 봤어요. 돈을, 누구 말처럼 돈을 뒷구멍으로 받아, 처먹었는가, 어쨌는가. 야당이 이렇게까지, 그 똑똑한 홍준표 같은 분도 내부 총질을 지금 그렇게 잘하면서 못합니까? 난 참 홍준표 참 잘 봤어요. 어째 이러네, 말이야.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후보단이라 이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정광훈 목사나 깨어가 후보단이라 한다고 그쪽에서 뭐 어쩌고 하지만은 별 이것도 물론 나중에는 뭐 딜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엉뚱한 소리나 삘삘삘 하고 앉아있고 안철수인가 간철수인가 이 양반은 뭐 집 가버리려고 그러는가 참 게다가 국민들의 무관심에 별 거룩하다고 그럴까 봐서 그런지 깨끗하다고 봐서 그럴까 그런지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서 막 투표하기도 싫다. 그게 진짜입니까? 응? 그게 잘하는 국민의 도리예요? 참, 제가 늘 얘기하죠.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는 겁니다, 선거는.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게 때문에 착할 수가 없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신정정치, 왕정정치, 민주정치 이런 거, 그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응?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내 편도 내 편도 아니고 절대 진리에 딱 중심을 한 하나님의 공의.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요 두 가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겠습니까? 쉽게. 정말 참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라도 똘똘 뭉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됩니까? 기독교마저도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중앙, 어디? 강원도, 이따 시골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본 적 없고. 오직 바랄 것은 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 대적하는 저 인간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정말 이런 제 예언이 저는 틀리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 그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틀렸지. 네가 뭐 한다고 까불고 있느냐. 이런 많은 매를 맞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국가의 운명이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치들은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나 크리스찬들마저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들은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있습니까? 3월 9일 대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최악을 피하고 차악이라도 택해서 그나마 명줄이라도 살려 놓읍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